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슬픔과 고통에 갇히지 않고 슬픔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슬픔은 치료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로해주는 마법의 긍정학원 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 이별이 남긴 상처를 품고 사는 이에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해낼 때까지 그런 척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종종 자신과 전쟁을 치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이용해서 생생하게 내적인 투쟁을 벌입니다. 이때 슬픔은 당신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생각 패턴을 검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슬픔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그저 고통스럽고 비생산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 어떤 비난이나 비판도 하지 않고 잘못했던 점을 찾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과거를 들여다볼 용기가 있다면 자기 생각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행동을 구성하는 단서가 무엇인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슬픔은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단순히 살펴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애초에 그 관계를 맺게 된 이유를 이해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관찰자로서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볼 용기를 낸 칼라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적어도 칼라가 기억하는 한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결코 행복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칼라는 살면서 항상 자신을 희생양처럼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건전하지 못한 관계를 맺은 후에 헤어지고는 오랜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한 예로 그녀가 28살 때 만났던 남자친구 벤은 그녀의 남자친구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고 결국 칼라는 벤과 헤어졌습니다. 칼라는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 운동도 잘하고 재미있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관심도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칼라는 자신이 좋은 결혼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벤을 만났을 때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매력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으며 그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사랑을 찾을 수도 없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짧은 만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칼라는 그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상심했어요. 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벤은 그녀를 진짜 여자친구라고 부르고 나와는 결코 하고 싶어 하지 않던 일들도 그녀와는 기꺼이 하더군요.
칼라는 삶이 자신은 실제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하느님과 우주가 나를 계속 벌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나에게는 남들처럼 사랑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건가? 내가 뭐가 그렇게 달라? 나는 슬픔에 잠겼고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직장에서도 하마터면 해고당할 뻔했죠. 칼라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내면으로 들어가면 공허하기 그지없었고 매사에 부정적이었으며 언제나 결핍을 느꼈습니다. 칼라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벤이라도 나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존감도 낮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나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라고 나를 좋아하겠어? 칼라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깨달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각각 다른 버전의 한 가지 확언을 발견했고 매일 그 말을 하나씩 되뇌었습니다. 칼라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해. 나는 과거의 모든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야. 나는 자유로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해. 나는 과거의 모든 경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야. 나는 자유로워.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기 전까지 우선 그런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랑받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일부러 선택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과거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서 흔히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행동 방식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먼저 행동에 옮기는 게 더 쉽다. 자기 내면에 있는 멋진 스스로의 모습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칼라에게 이 말은 더없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칼라가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닫고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나갈 무렵 그녀의 마음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두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칼라가 데이트할 때였는데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감 있는 나라면 무슨 말을 할까? 칼라는 그 생각이 무척 쉽게 떠올랐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 칼라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데이트 상대가 불쑥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랍도록 자신감이 넘치는군요. 그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나 자신을 속이는 생각이었지만 그 안에 약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29살의 칼라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도 못했던 자신감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척하는 것과 실제로 해내는 것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칼라는 실제로 해낼 때까지 그런 척하라는 말의 감정을 속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마음과 몸과 정신이 이미 자기 안에 있는 믿음에 완전히 다가갈 때까지 그저 무엇인가 하라는 의미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칼라는 자기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새해 전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칼라는 새해 결심을 여행을 가거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칼라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거리를 걸어가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 눈부신 미소가 번지게 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데이트나 직업 혹은 친구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통해 검증받고자 했던 이전의 모든 시도는 항상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자신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고 느끼며 종이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칼라는 욕실 거울에 그 말을 적어 붙여놓고는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양치질을 하고 화장을 할 때 거울에 붙여놓은 확언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와 잠재의식 속에서 그 구절들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해.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칼라는 2012년 1월 1일에 이 행동을 시작했지만 얼마 후 더 이상 종이를 붙여놓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머릿속에서 그 문장들이 자동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더는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1년 후 2013년 새해 첫날, 그녀는 거울을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나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평생 자기 혐오에 빠져 살던 그녀에게 그건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느낌에 나는 깜짝 놀라곤 해요. 제 친구들이 작년에 그 변화를 눈치챘는데 내가 지금껏 본 중
가장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근 칼라는 친한 친구인 엘렌에게 자기의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칼라는 엘렌을 보며 몇 년 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엘렌은 과거의 자신처럼 자기 의심과 자기 비판으로 꽉 차서 사랑과 행복의 원천을 항상 밖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엘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라고 했고, 어떻게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긍정 확언으로 확 바꾸어 놓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엘렌은 그래, 좋은 생각이야 라고 대답은 했지만 건성이었고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엘렌을 보며 칼라가 마지막으로 충고를 했지만 결국 엘렌이 자신과 같은 단계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렌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칼라는 종이와 펜을 가져다가 긍정 확언을 적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엘렌은 칼라가 적어놓은 글귀를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니까.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칼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확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진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 해보는 건 어때? 칼라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때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감정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 역시 더없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발견했고 엘렌에게도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칼라는 엘렌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진정한 힘은 직접 실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를 만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 삶에서 근사한 선물이 되겠지만 그가 내 삶을 좌우하지는 않을 거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